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거꾸로 다시 그 루트로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진실을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당신의 자유인데, 만약에 당신이 그분이 진실을 나한테 이야기해 줄 결심을 한다면 내가 그걸 듣고 그분이 본인이 원할 때까지, MB 정권이 끝날 때까지, 혹은 그 이후라도 본인이 이제는 밝혀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침묵을 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나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진실 밝히고 있어. 기다렸다가 망신당할 때같이 그 줄에 서든지, 아니면 나한테 귀띔해주고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일찍부터 나한테 소설을 줬기 때문에 내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걸로 그 사람을 구제하는, 면제해주도록 하든지, 그건 당신이 결정하시오. 내가 결정할게. 괜찮죠, 그죠, 그 방법이?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당신 아니라도 증언할 사람도 있으니까 난 별로 하실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한 차례입니다, 이제. 그래서 몇 달 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제주 문제는 조금 더 중요하냐? 천안함 문제는 뭐 1, 2년 내에 드러날 거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주도 문제는 적어도 한 30년은 나라를 말아먹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언급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저는 FTA, 특히 ISD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 그 주권을 앞으로 영구히 거의 그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밑에는 국민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밝혀진 것은 지난 8월 28일 날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소를 되고 작년 5월 달에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해서 작년 8월에 기소가 된 이후에 준비기일만 거의 1년 가까이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재판부가 바뀌고요. 검사가 교체됐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저를 조사한 검사 입장에서는 난 거의 진실을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 조사한 담당 검사가. 그리고 피고 측 또는 원고 측. 근데 이 재판은 피고는 재판을 하고 싶어 한 날이고 원고는 안 나오려고 한 날이 이상한 재판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님께서 아주 부담이 되셨는지 후배 검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뤄지고 해서 1년 만에 첫 재판이 금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첫 재판부터 기가 막힌 증언이 나온 거죠. 첫 재판에 나온 배경 501호함의 유종철 부함장이 처음에 사고가 난 지점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고 배 타는 사람들은 좌표 몇 도, 북위 몇 도, 경도 몇 도, 어디로 가라. 이거보다는 백령도 서남쪽 얼마 쪽으로 달려가 하고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동안에 전문으로 팩스로 날라옵니다. 정확한 위치와 사고 원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정확한 위치와 함께 좌초였다라는 증거예요. 좌초였다. 해경 함정이 달려갈 때 그 원인을 좌초로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받았느냐, 또 상부에는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좌초로 보고를 받았고 좌초로 보고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이 참 그 재판으로 끌고 간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리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위증해제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구속됩니까? 위증해제가 사안에 따라서. 네,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크게 다루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증인마다 적게는 한 200개, 많게는 한 300개까지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파상 질문에 모르겠다, 아니다 하는 거짓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의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좌초로 보고를 받았고 시간도 9시 22분이 아니라 9시 15분에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작전처장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천안함 사고가 나고 바로 다 깔아앉은 줄 알고 계셨죠? 그죠? 배가 파손되면서 깔아앉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천안함이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이해가 안 되죠? 함리는 바로 깔아앉았습니다. 함리는. 근데 함수는 16시간 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늘 보면은 우리 저 천안함 관련된 그 위에 함수가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사진 있죠.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추적을 해서 이 사진이 어떻게 도대체 나온 건가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깔아앉았던 데가 떠내려가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잠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가라앉은 배가 올라오는 건 유령선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모형 이상한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그런 현상이 있나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해경 501함이 생존자들을 다 배에다 싣고 밤 9시, 10시, 밤 10시 이후부터 생존자를 구조를 해서 해경 501호에 다 데리고 있다가 해군한테 인계해준 시간이 새벽 5시 10분 인계해줬습니다. 인계해주고 아침 7시 10분까지 천안함 함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배는 5m, 10m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함수가 떠 있었다는 거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안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7시 10분에는 어떻게 하는가? 501호는 다른 목적, 다른 지시를 받고 이동을 하면서 해경 253호한테 인계를 합니다. 현장을. 인계를 하고 그때부터는 253호가 함수 옆을 지킵니다. 그 비기닝 돕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오후 1시 37분경에는 배도 사라지고 지키고 있던 해경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계속 국민들한테 배를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6시간 떠 있었으면 거기다가 더 깔아앉지 못하도록 고무 튜브를 달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풍선을 달아서 부위를 달아서 위치를 확보를 하든지 그 상태에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혹시 생존자가 있는지 찾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체 안 했습니다. 일체 안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군 작전처는 부산에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백령도, 그 다음 사고가 관련된 사령부는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 그리고 진해에는 해군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 목포에는 삼함대 있고 동해에는 일함대가 있지만 부산 끄트머리에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모든 작전을 총괄합니다. 사고는 서쪽에서 났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애들 컴퓨터 게임하듯이 모든 현황이 스크린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황이. 그게 KNTDS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천안함 사건은요. 첫째, 이 배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그죠?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사고가 날 당시에 막 주고받은 엄청난 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교신이 있었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로 쭉 트레이싱되고 있는, 쭉 추적되고 있는 배의 항적이 어떻게 되느냐. KNTDS 정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탑, 탈을 움직이는 친구가 몇 도 각도로 움직인 기록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다음 그 당시에 엔진은 어떻게 썼느냐. 전진이냐, 부진이냐, 속도는 얼마나 났느냐. 요 5가지 정보 있으면은 옳지 아프게 합조 다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디 갔냐니까 비밀이다, 기밀이다, 이겁니다. 기밀이다, 비밀이다. 이 5가지가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덴만 보십시오. 아프리카 소말리아 대접 때 그 엄청난 작전을 하면서 그냥 스포츠 중계하듯이 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나서 깔아앉아가지고 한 게 무슨 비밀입니까? 사고 난 배가 어디서 어디로 왔냐고 왜 비밀이냐 말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에서는 진실을 묻어놓은 채 허상으로 이제 가공해 그걸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해난 사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난 사고고, 이제 준비가 다 된 모양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종로 사거리에서 한국 트럭이 군용 트럭 하나가 막 달리다가 잠시 깜빡 졸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쭉 미끄러집니다. 그죠? 저쪽 사고죠? 미끄러졌는데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바퀴도 제대로 잘 안 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군 집차가 뒤에서 오다가 들이받아버려요. 충돌 사고죠. 그죠? 그랬는데 해피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야시 아주 깜깜한 밤이라서. 그러자 갑자기 미군들이 나와서 집차를 확 덮어버립니다. 뭔가로 덮어서. 그러고 자기들은 막 바빠요. 그 주변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싹 수거해가고 한국뿐만 남고 사람이 인명사고 난 데만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비밀이다 그래요. 자기들만 둥그러니 나와서. 그러면 CCTV 돌려보자. 세종로 사거리에 CCTV 있으니까 그것도 비밀이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고 당사자의 한 축이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거기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는 항해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해사의 과실로 인해서 졸았든지 어땠든지 아니면 그물에 걸렸든지 그 빠른 조리에 못 견뎌서 육지 가까이로 쭉 밀려 들어가서 얹혀버린 배가 놀래가지고 그냥 스크루를 돌려서 스크루 다 휘어지면서 빠져나와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밑으로 지나가는 물체와 충돌을 한, 이거는 대난사고거든요.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 이 배가 여기서 활동하냐부터 골치 아프니까 특히나 북쪽에서는 육자회담 걸려있죠. 중국 쪽에서는 왜 그런 배가 여기 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요것만큼은 비밀로 해줘 라고 하면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4월 14일까지 엄청 바빴습니다. 제대로. 서해안의 미 7함대의 모든 그 구조와 관련된 병력이 총집결했는데 그랬음에도 그 사람들은 천안함에 단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딜까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주호 준이가 돌아가셨을 때 산소 탱크에 들어간, 쌀보함에 산소 탱크에 들어간 게 유일한 기여입니다. 그 외에는 미군 잠수부가 한국군 인명구조는커녕 시신건지로 들어간 일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고를 수습하기에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가 지금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재판 중에 법정에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밑을 지나가다가 들이받은 실체에 대한 자료도 한 2가지 정도를 법정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많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언제까지 보호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피해가려고 그러면은 국익이라는 걸 반드시 들고 나올 겁니다. 아무리 국익이라고 하지만 이 사고 자체를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몰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도 누구의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법정에 새롭게 제출한 자료 중에 어뢰가 나왔죠. 그죠? 어뢰가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어뢰가 2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뢰가 2개냐면요. 처음에 5월 15일 날 북의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어뢰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언론에다가. 오로지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낡은 사진에 어떻게 50일 만에 이렇게까지 녹이 날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나왔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어뢰가 북의 어뢰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는 이 2가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새로운 어뢰가 나타납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뢰는 1번을 달고 나옵니다. 1번 어뢰. 그 유명한. 근데 문제는 그 1번 어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다른 어뢰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빨리 한번 지나보겠습니다. 소송 사건의 본질 부분이고요. 첫 사고 관련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에 침수되면서 표류 두동강, 밤 9시 15분에 상황 발생, 이것 또는 9시 22분에 상황, 이게 첫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동강이라면 침수되는 사고가 있고 두동강 난 사고가 있고 2번에 걸친 1년의 사고입니다. 그죠? 그럼 침수되는 사고 제1상황과 절단된 사고의 제1상황 사이에는 5km 표류라는 게 있는데 서해안의 조류는 3노트, 4노트, 시간당 1노트, 1마일, 2마일 가는 정도면 적어도 1시간 동안 침수를 유발시키고부터 절단될 때까지 1시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쾅 하고 졸지에 순간적으로 절단된 거하고는 진실이 다르죠. 첫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발표한 후에 매일 사고 시간이 바뀝니다. 45분, 30분, 25분, 25분 하루마다 바뀝니다. 해군의 최초 보고서는 21시 15분으로 적어놓고 있고 모두 좌초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배경의 최초 보고서도 21시 15분에 좌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 공판에서 배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밑에 보면 501함 부함장이 천안함을 구조하러 가던 도중 천안함이 자초했다는 상황을 전문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휘 책임자가 사고 직후 구조하러 가는 도중 좌초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실 처음 아시는 분들 많죠? 미디어 오늘만 유일하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언론이 많습니까? 이 재판에 한겨레 기자도 현장에 왔습니다. 오고 취재 다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한겨레에서 안 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황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MB 정권이 이러한 것을 이런 기사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언론들도 알아서기고 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작전차장이 21시 15분 좌초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게 3개가 나오는데요. 최초 상황은 좌초라고 보고받았으며 자신도 이를 좌초로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언론이 안 쓰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오늘만 유일하게 썼습니다. 특히 심 처장은 좌초 시간을 21시 15분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9시 15분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간대에 궁금한 것에 대한 의문의 하나가 해소됐다. 그리고 최초 보고받은 제작사에서 사고 당일 어뢰 피격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 사고 났을 때는 어뢰 어짜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군 작전처장 지금 완스타 진급했습니다. 별 하나 달았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작전에 임했거나 아니면 조사에 맡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진급했습니다. 별 하나씩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발한 별이 14시거든요. 국방부 장관 있죠, 해군참모총장 있죠, 윤정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있죠, 합조단장 있죠. 그래서 별이 14시인데 지금 별이 16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몰랐습니다. 천안함 사고 당시에 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무려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대장 훈련 중이었다는 사실이 AP통신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장 훈련이 뭐냐면요. 그 많은 배들, 이지스 한만 3척, 그야말로 만주까지 커버한다는 이지스 한만 3척, 미국 거 2척, 한국 거 1척, 그리고 순양함만 해도 지금 10척 가까이, 구추함 있죠, 초계함 있죠. 그 엄청난 배들이 있는데 한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 그리고 모종의 저쪽 중동에 있는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의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극비리에 왔죠. 극비리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적의 잠수함이다. 도망가라. 우리가 위에서부터 쫓아간다. 이게 대장훈련이에요. 아니 그 훈련을 하는데 왜 낡은 게 하나 삐집고 들어와서 그 야밤에 그 엄청난 그물을 들고 와서 접근해서 한 방에 쏘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해가십니까? 이건요. 조폭들 지리산에서 단합대회 하는데 초딩생 하나가 낫 하나 들고 삐직삐직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딱 간단하게 처치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장훈련 중이었다. 천안함 함수가 16시간 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찾고 있다, 뭐 구조함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경은 함수를 확보하지 않고 조용히 철수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 해경 253호 정장은 앞으로 법정에 와서 왜 그 당시에 조용히 사라졌는지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러겠죠. 국방부 보고했냐? 보고했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지시 받고 갔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했냐? 어떤 보고했냐? 그럼 이런저런 보고했다. 그런데 왜 철수했냐? 해경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하더라. 그럼 해경본부 불러야 되죠. 당신들 왜 철수하라고 했냐? 아, 해군에서 철수하라고 하더라. 그럼 해군 불러야 되죠. 이렇게 진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지라고 명령을 내린 누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찾아서 이등병 제대시켜야 됩니다. 배경 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한미를 발견해서 군에 통보를 했는데 군 당국은 무시를 합니다. 27일 사고 난 다음 날 한미 찾았단 말이죠. 찾았는데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어선이 찾은 것처럼 해서 한미 찾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왜 이날 함수 한미를 찾았음에도 안 찾았을까요? 다른 데서 바빴기 때문에. 저쪽 미국 쪽의 사고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작업도 없고 하느라고 우리 쪽은 거들떠볼 기억이 없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고가 나자 불과 10분, 20분 내에 모두 다 사망했다는 사실은 해군에 조금이라도 몸담은 사람은 상식처럼 압니다. 이미 다 사망했는데 하루 만에 건져내서 그 당시에 69시간 살 가능성이 있다 어떻다 하면서 국민들을 애타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뭐 무슨 산소를 주입하니 뭐하니 이미 떨어져 나간데 무슨 산소를 주입합니까? 연도로 떨어져 나가서 연돌 밑에는 바로 엔진실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산소를 주입하니만이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이틀 동안 질질 시간을 끌죠. 근데 이미 다 사망했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잠수함이 아니거든요. 공기 들어오는 구멍으로 물 다 들어오죠. 케이블 다니는 쪽으로 물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배가 거꾸로 뒤집어졌으면 포세이돈 아드벤처 영화처럼 공기 포켓, 에어 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내려갔기 때문에 전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 15분의 니은자 1호의 니은을 그려서 45분으로 조작을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조작에 대갑니다. 우리 합참은. 해군 작전 상황도 발견을 해서 내가 좌초다라고 했더니 여기에 좌초라고 최초 좌초라고 써있는 이 기록이 있는 작전 상황도는 이거는 뭐냐, 당신들이 좌초를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지금 해군 작전도는 맞는데 갑자기 그냥 희생자 가족들이 와서 이걸 뺏어가서 낙서를 했다는 거죠. 무슨 뺏어서 낙서라니까. 그랬더니 KBS 뉴스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영상에 고스란히 잡혀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손으로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희생자 가족들은 얌전히 있고 해군 대령까지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낙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게 또 추정 60분에서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자초라는 말을 했다. 저 지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했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자, 어뢰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위의 어뢰는 처음 사고가 나자,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자 위의 어뢰를 하면서 어뢰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하다, 이게 어떻게 북한 거라고 어떻게 확정하냐 했더니 그거보다 조금 양호한 게 20일날 튀어나옵니다. 나와서 이 안에 1번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가운데 보시고 포항에 들어갔죠. 요거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프레스로 찍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프레스로 찍었어요. 이게 같습니까? 다르죠. 날개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른 비슷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낫다. 이것이 너무 낡았다. 두 번째, 이거 북한 걸 어떻게 확정해야 되느냐. 야, 그럼 한글 써놓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적어넣습니다. 자, 1번을 쓰려다 보니까 녹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뭔가로 닦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두 번에 걸쳐서 닦아 놓으니까 여기에 닦인 자국과 닦지 않은 자국이 선명하게, 그죠? 우리 여성분들 파운데이션 바를 때 발린 부분과 바르지 않은 부분은 차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납니다. 그래놓고 요 위치에다가 1번 적습니다. 제가 심심풀이 우리 사무실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봤냐면요. 여기 보면 녹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녹이 있고, 녹이 있고, 녹이 있죠. 이 녹을 없앤 다음에 종이를 주고 당신이 해군이라 치고 하면 1번 한번 써보라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 가운데 적습니다. 근데 녹이 있는 종이를 주면 좀 더 여기 적더라고요. 심리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을 고르지 않으면 썼기 때문에 우둘두툴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색상의 차이가 납니다. 매끈하게 지나간 데는 파란색, 녹 위에 지나간 데는 짙은색, 건너뛰면서 지나간 데는 밝은색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녹 위에 매직이 그려졌다 했더니 저를 빨갱이로 몰아서 모든 신문들이 이런 토로를 올려놨습니다. 흡착물질. 흡착물질 참 골치 아프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얀 흡착물질을 해군은 뭐라고 하냐면 산화물이다. 이게 산화물,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엄청난 폭발이 있습니다. 뭐 굉장한 고온이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알루미늄을 거의 녹이다시피 산화를 해서 거기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산화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산화물이냐 산화물이냐가 관건인데 엄청난 온도 때문에 바닷물이 증발하고 바닷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뢰가 터졌는 것은 물속에서 터졌지만 물은 존재하지 않고 다 타버리고 오로지 그 열과 알루미늄만 있다. 그래서 생긴 거다라는 것이 해군의 주장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서재정 이승원 연박스 박사가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웬거를 물성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성분, 수산화. 그래서 해군은 산화, 이 박사님들은 수산화. 물성분이 나온다는 말은 열이 없었다.
몇 천도 올라가는 어뢰 폭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물이라는 성분입니다. 물 성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 추정 60분에서 국내 400명의 전문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전기영 박사, 안동대 전기영 박사. 이 박사님이 400명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죠. 근데 국방부에서 조사한 것보다도 2배인 12개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촬영을 해보니까 미세 혐의로 촬영해보니까 그냥 수산화물도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는 오랫동안 누적된 침전된 오랜 기간 동안 침전된 독이라는 겁니다. 그걸 발표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알루미늄 수산화염이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 비겁하죠. 자기들도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발표하고 넘어갑니다. 국내 석학이 이걸 발표하니까 폭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최종 보고서에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타실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부타실에 아빠 부타실에 나 지금 비상이야 하고 부타실로 뛰어내려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부타실에서는 비상상황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부타실에 운동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운동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이 사고의 최종 보고서에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은 CCTV상에 운동하는 모습을 올려놓고 부타실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하사 둘, 병장 둘, 일병 하나, 그 옆에 보면 노란 모자 쓴 근무자까지 있습니다. 아니 근무 모자 쓰면은 희생자 안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장면이면 여기서 6명 희생당한 겁니다. 마지막 장면이니까. 그런데 요거는 같은 보고서의 129페이지입니다. 밑에는 211페이지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부타실 희생자 명단에 중사, 하사, 병장, 상병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가 맞을까요? 211페이지가 맞을까요? 129페이지. 위에 게 맞습니다. 왜 맞냐면 부타실에서 희생자를 건질 때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누구 나왔다, 누구는 어디서 나왔다. 실시간으로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도된 자료에 모아진 것이 위의 자료입니다. 중사, 하사, 병장, 상병이면 한 팀입니다. 그죠? 얼핏 봐도 운동하러 간 사람보다 한 팀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다면 이 장면은 CCTV라는 것의 생명이 뭐냐면요. 시간과 날짜입니다. 이 CCTV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CCTV를 복원을 해서 이날 마지막 장면이 아닌 그 며칠 전 언젠가 운동하는 장면의 하나를 사진을 캡처를 해서 올린 조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재판정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신원을 확인해 보면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최원일 함장도 법정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 좀 더 실명으로 누구냐 물어볼 겁니다. 물어봐서 실종된 희생자인지 생존자인지 따져볼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프로펠러를 임의로 해서 납니다. 어느 날 밤 야간에 천막을 치고 잘라냅니다. 밑을. 배를 건지고 난 이후에도. 그래놓고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배를 올리려다 보니까 프로펠러 밑에 돌출한 부분이 바지에 닿습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배를 올리려다 보니까 바지 밑에 닿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자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잘라야죠. 밤새도록 딱 막아가지고 지네끼리 싹딱 잘라놓고 밑에를 이렇게 카팅해놓고 부러졌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잘라낸 것까지 이렇게 누군가 사진 찍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 사람들 분명히 잘라냈다고 내가 글을 썼더니 누군가가 댓글로 이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잘라내고 난 조각이 여기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해군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할 말이 없죠 뭐. 프로펠러 손상은 좌초한 상태에서 열심히 돌려가지고 찌그러진 건데 무슨 관성이다 보다 해가지고선 거짓말했는데 만약에 관성이라면 휘어지는 방향이 반대였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실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충남대학교 노인식 교수인데 그러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집에 있는 선풍기 돌리다가 코드 빼보십시오. 휘어지는가 프로펠러가 안 휘어집니다. 이거는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엿가락이니까 이게. 그런 것. 어뢰 추진 구멍에서 가리비가 발견됐어요. 조개가 발견됐죠. 이건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멍 안에 조개가 있는데 조개도 흡착물질을 안고 있죠. 이 현상만 가지고 본다면 이겁니다. 자, 깨끗한 어뢰가 날아가서 배 밑에서 터졌다.
깨끗한 어뢰입니다. 터졌는데 순간적으로 0.00001초 만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서 알루미늄과 그 열에서 하얀 생성 물질이 생성되는 그 순간에 조개가 헤엄을 쳐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말 됩니까? 네. 그래야만 이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앉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랬더니 국방부 요원들을 이 당시에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그 전쟁기념관에 있었거든요. 전쟁기념관으로 국방부 요원들 3명을 즉시 보냅니다. 보내서 이거를 손가락으로 휘고 파가지고 뜯어내버려요. 없앱니다. 없애놓고 딱 그날 오후에 조개를 건져봤더니 이거는 서해안에 있는 비단가리비로서 이거는 제가 지금 양식업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참가리비고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품종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비단가리비고 백령도 인근에서 흔히 발견되는 조개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런 의서 사이즈를 2.5cm 곱하기 2.5cm라고 발표를 해요. 국방부가. 이렇게 안 큰데 싶어서 내가 우리 변호사를 데리고 이강훈 변호사님을 데리고 또 블로거 한 명을 데리고 셋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바로 코앞에서 유리케이스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엄지손가락 사이즈 2c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복을 손가락으로 이래가지고 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조개탕집에 들어가가지고 소주 한 병 시켜서 딱 똑같더라고요. 소주병 뚜껑 똑같다. 사이즈가 2cm밖에 안 됩니다. 2cm밖에 안 되는 데에서 길이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2.5 조개가 나온 겁니까? 황당해가지고 이상하다. 2cm 구멍에서 어떻게 2.5cm짜리 조개가 나오냐? 그렇게 했더니 국방부가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침묵하더라고요. 원인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어뢰의 뒤쪽에는 바로 문제의 가리비가 나온 이 구멍이 있고요. 앞쪽에 구멍처럼 보이는 것이 5cm짜리가 존재합니다. 4개가. 구멍 아니에요. 근데 구멍처럼 보입니다. 제가 추론하기로 야, 너 빨리 가서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한 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 너는 가서 도면 가지고. 해필이면 도면 가지고 와서 쳐다본 거를 이 구멍이 아닌 이 구멍을 본 것 같아요. 5cm짜리의 절반이니까 2.5cm잖아요. 그래서 꼭 보다 보니까 너 빨리 가서 2.5cm짜리 조개 하나 주워와. 그래서 주워온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2cm 구멍에서 2.5cm짜리가 탄생한 기가 막힌 사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정 60분에다가 제가 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거를 보도하는 날 정기용 박사의 흡착물질이 첫 보도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를 할 준비 다 됐는데 국방부에서 가리비 빼지 않으면 방송 못한다고 KBS 김재철 사장을 압박을 하는, 김행주 사장을 압박을 하는 바람에 KBS에서는 BBC 다큐멘터리와 추정 60분 2개를 놓고 강 PD한테 결정해라. 가리비 빼면 보도해주고 가리비 안 빼면 안 합니다. 4시 반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취재 제가 다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리비 뺍시다 그랬어요. 정기영 박사라도 보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리비 빼고 갑시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오늘 밤에 BBQ 다큐멘터리나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법정에 가든 어디 가든 또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리비 뺍시다. 뺐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추정 60분에 못 나왔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이 참 이거는 좋은 매체죠. 그죠? 전쟁기념관 고속부 전시팀장이 증언한 거를 했는데 보니까 떼어낸 조개 껍데기는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였다.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니까 그건 1cm밖에 안 되죠. 근데 국방부 아저씨들은 2.5cm 곱하기 2.5cm 아마 그 앞에 있는 매운탕집에 우리가 들어갔던 매운탕집에 가서 아마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가리비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막 잘라내고 벤치로 해고 그랬을 게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국방비를 그런 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 붉은 멍게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 어뢰의 주체에 이 예쁜 생물체가 붉은 멍게 유생입니다. 제가 애지간한 학자들한테 다 이것도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순간적으로 0.001초 만에 그 어린 유생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실물로 보면요. 빨간 볼펜으로 꼭 찍어놓은 사이즈예요. 빨간 볼펜 하나 꼭 찍어졌기 때문에 이런 옆에 수염 날린 거는 더더구나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 마이크로 사진으로 가까이 돼서 찍는데 이거 찍은 사람이 우리 그 서프라이즈의 네티즌인 가을밤이라는 사람이 이거 찍는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마이크로 사진기를 들이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도 대단합니다. 그런 예술작품이에요, 이거는. 언젠가, 이런 게 전시돼서, 그죠?
자, 요 라인상에 요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공개를 했더니 이걸 또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DNA 조사를 했더니 DNA가 안 잡히더라.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립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 라인에 좀 있는 거를 다 공개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재판부에서는 제가 요거보다 하나 더 이번 식물체를 다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생물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있었습니다. 해양식물. 요 안에서 자란 겁니다. 자라서 파묻힌 겁니다. 이거는. 여기 또 밑에 여기도 이건 생물체죠. 요거는 식물체고 요거는 생물체입니다. 이게 천안함 모래는 해양생물체의 보고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 애지간한 학자들 다 뭐 수동을 해봤는데 이 붉은 멍게 유생은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 동해안, 큐슈, 일본, 홋카이도 쪽,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 우생은 국내에 있는 양식업자들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기 미군이 갖다 준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추정을 해봅니다. 그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죠. 자, 국방장관에 전달된 물의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쪽지를 갖다 줍니다. 메모를 갖다 딱 주는데 노컷뉴스의 사진 기자가 멀리서 망원렌즈를 당겨서 이걸 찍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는데 쭉 적혀있는 거 한가운데 보니까 지워놨습니다. 이 지워놓은 거를 제가 이 원본 사진을 무려 20만원 부가세 별도 22만원 주고 노컷뉴스 기자한테 샀습니다. 참 야속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에서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돈 달래요. 그래가지고 저 22만원 주고 샀는데 요 사진 한 장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사진이라서 확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볼펜으로 지운 간에서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펼쳐보면은 장관님 VIP가 누군지 아시죠? 각하 그죠? VIP께서 외교안보 수석 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던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두 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할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오늘 또 치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두 척은 식별 안 됐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직접적 증거나 단서 달라고 하십니다. 요거 공개되고 나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또 도망가냐니까 북한에서 뭐 잠수함 두 척이 나왔는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 잠수함이 나오면 미국이 컨택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10수년 전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논술 초등학생들도 문장을 쭉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두 척 이꼴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 두 척이 가라앉은 겁니다. 두 척이 다 같이 가라앉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수함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내용은 진짜 뜬금없는 내용이거든요. 국민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국회의원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모르는 내용을 VIP가 국방장관한테 주고 국방장관은 이걸 받아서 한번 보고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언급 안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적어도 VIP라는 사람은 두 척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나 국회에 릴리즈, 즉 알려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너무 진도 나가지 말고 북한 쪽으로 너무 어뢰 쪽으로 가지 말고 적당히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오다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이거를 묵살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집어넣어버리죠. 즉 진실과 VIP가 알고 있는 내용과 국민한테 알리는 내용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당시에는 VIP도 어뢰 쪽으로 가는 것이 부담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국방장관은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5월 27일 날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VIP는 전쟁기념관에 서서 비장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교육이 된 거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 여기서 바로 그 실체, 여기서 지워졌던 이 잠수함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은 제가 오늘 아까 안 넣었습니다. 이거. 법정에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함수와 합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죠? 함수와 합리가 절단이 되었다면 동력을 상실한 상태죠. 이미 엔진은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함수든 합리든 조류를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조류는 어느 방향입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제가 붙여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모습인데, 왼 중간에 있는 물체에다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류를 거슬러 갑니다. 거꾸로 가죠? 요 밑에는 어떻게 되니까 이거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이것이 끄떡끄떡합니다. 동영상에는 나옵니다. 요 물체는 조류를 거슬러 가는, 즉 동력을 가진 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것은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물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TOD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TOD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안에서 어뢰가 폭발이 됐었다면 이 주변 일대는 이것처럼 시커먼 색깔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종인 대표 있죠, 인천에. 이종인 대표 초청으로 우리 기자분들하고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가서 가리비 파티를 했습니다. 가리비를 싸먹는데 그 양반이 TOD를 갖고 있더라고요. 연령상. 그걸 가지고 와서 딱 비춰보면서 우리들은 실험 한번 해보자. 만약에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물은 TOD에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다가 양은 그릇 하나를 불에 달궈가지고 물에다가 딱 띄워봤어요. 다시 말해서 천안함 배를 반토막 만큼 수천 도의 온도를 발산하는 어뢰가 폭발했다면 그 일대의 물도 상당히 더워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일까? 보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절단되고 바로 즉시 불과 35초 상황이거든요. 절단되고 35초.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이 일대가 배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전부 온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물 온도가 이 철판 온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맞죠? 3월 26일 봄 밤바다 9시에 어뢰를 맞은 물이 따뜻하겠습니까? 이 철판이 따뜻하겠습니까? 물이 따뜻합니다. 물이 더 색깔이 짙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서 혼자서 그냥 좋아가지고 무릎 치면서 그러면서 또 속으로 무슨 탐정들 하는 것처럼, 탐정 소설 하는 것처럼 혼자서 팍팍 뛰고 그럽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배보다 물이 더 색깔이 짙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는 이론까지 해서 제출을 합니다. 엄청나게 바빴던 미국 사령관도 오고 대사도 오고 난리를 치면서 어느 날 자기들은 떠나는 날 자기들 임무를 수여하고 다 끝나고 4월 14일입니다. 천안함 한미가 올라오기 전 그들은 작전을 마칩니다. 14일 하루 전. 그리고 4월 15일 날 천안함 한미를 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자기들은 다 끝내놓고 자기 한국 시청 앞에 있는 한국 관공서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들은 깃발을 절반 내리고 바다에다 경례를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를 바닷속에서 헬기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퍼날라서 실어 나갔죠. 시신이죠, 시신.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현재도 취재 중이고 미국에서 또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이 바빴던 내용들입니다. 원태재 국방대변인 10월 17일 날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모든 거짓말 발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이분이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자꾸 한 번, 두 번 재판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재판부에서 이제 합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 다시 소환하면 될 겁니다. 그럼 날아갈 때 편지에 그렇게 날아갑니다. 출두를 하십시오. 안 하면은 강제 구인할 수도 있고 벌금 얼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니까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안 좋긴 하지만 나와야 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천안함 사건은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MB정부가 그 수하들은 모두 처벌받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2012년 총선에서 전화 받으시죠? 전화 받으십시오. 네.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천안함 재판은 1심만 3년 걸립니다. 1심에만.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